네, 36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보세요. 37페이지부터 같이 볼까? 지수함수 37, 38 먼저 37에서 질문 받아줄게. 37에서 질문 네, 질문 있나요? 주면 넘어갑시다. 38페이지, 39페이지. 와, 175분 막 이런 문제 재밌지 않나? 175분.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7에 3x제곱 마이너스 5승 나누기 7에 10x 플러스 3승 해가지고 41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고. 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나누기 지수끼리 어떻게 돼? 네. 빼주죠. 오케이? 그래서 7에 3x 제곱 마이너스 5제곱에 여기서 10x 플러스 3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1이라는 건 얘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이거 이용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양쪽에 얘를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7에 3x 제곱 마이너스 5제곱은 뭐랑 같다? 10x 플러스 3이랑 같다. 네, 그럼 이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지? 위치 같은 상황에서 이 값까지 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보자. 직관적으로 우리 직관도 많이 늘릴 필요 있거든. 봤을 때 이 값이 1이 돼야 돼. 그럼 분모 분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상황에서 밑이 같아. 그럼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다 라는 걸로 바로 지수식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풀어줘요. 넘어가자. 네, 176번은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아마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값을 빼내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등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그걸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지. 중 문제 치고는 쉬운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38, 39인가요? 38페이지에서 질문 81, 82, 85요? 82, 85, 82랑 85. 그 다음 넘어갈게. 39에서 질문 86이랑 89, 86만인가? 네. 89.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0페이지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질문 204번 좋습니다. 204번이 요즘에 되게 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작년에 사실 모의고사에서 이 기울기 주면서 길이 구하는 게 모의고사에 꼭 나왔어. 작년에. 네. 되게 유행하는 거였으니까 한번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넘어가서 42에서 질문. 사실 지수의 활용은 지수 함수의 활용은 막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아닌데 로그 함수의 활용이 좀 어렵죠. 뭐 반감기 뭐 이런 것들. 넘어가서 부등식도 한번 같이 보자. 45페이지에서 질문. 넘어갈까요? 46페이지에서 질문. 넘어가서 47, 227, 227, 229, 229, 228은 괜찮니? 228도 할까? 228도 한번 할게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8 230번이랑 사실 228번이랑 좀 비슷한 문제지. 228번 풀면 아마 30번도 비슷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서 49 238번도 좀 중요하다. 238번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오케이, 넘어가서 50 여기 반감기죠? 246 네, 반감기는 아니고 붕괴되는 거니까 네, 비슷한 거긴 한데 47 넘어가서 51페이지에 질문. 네, 좋습니다. 사실 활용에선 식을 잘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식을 구해주고 나서도 사실 중요해. 그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등식을 푸는 그 스킬을 이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밑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야? 이 x제곱이 막 5보다 작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다르면 로그를 씌워줘야 돼. 그리고 가끔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2의 n제곱이 한 7의 123제곱 막 이런 거보다 작으려면 n은 최대 몇인가? 라는 거. 이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것도? 로그 취하라는 문제야. 완전히 그냥 딱 주는 문제지. 왜? 밑이 일단 다른 거. 그 다음 이 n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n을 끄집어 내려야 돼. n을 끄집어 내려주기 위해서는 로그를 씌워줘야 되고 세 번째 이유 얘가 너무나도 크죠. 이 값을 줄여주는데 가장 좋은 게 로그야. 값을 확 줄일 수 있어. 이 값은 진짜 크잖아. 하지만 로그 취해주면 123에 로그 7이지. 확실히 줄어들었지. 얘는 한 정말 100점 얼마 될 거거든. 100 몇 이렇게 세 자릿수로 바뀐 거죠. 이 숫자가. 네. 숫자가 확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로그를 취해줘야 되는 이 상황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이 다를 때 일반적으로 우리 지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밑을 이제 지수를 씌워버린다. 아니 지수를 내려버리기 위해서 로그를 취해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8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 쌤이 중요한 문제들을 쭉 풀어주는 거니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181번 보면 지수방 정식 얘 두 군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야. 얘 두 군의 합. 일단 2의 x제곱 양쪽에 곱해주잖아. 오케이? 두 개 곱해주면
2의 2x 제곱에 플러스 1은요 a 곱하기 2의 x 제곱이. 그치? 넘어가면 2의 2x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 제곱 플러스 1은 0이지. 자, 여기서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죠. 두 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두 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해주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잘 봐봐. 지금 얘는 2차 방정식 꼴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2차 방정식 모양이죠. 왜? 2의 x제곱을 어떤 라지 x라고 두면 얘는 라지 x의 제곱이고요. 얘는 ax고요. 1은요. 네. 얘가 바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여기서의 근은 뭘까? 라지 x가 몇일 때 성립할까? 봐봐. 우리가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잖아. 이 식에 x 자리에 알파랑 베타 넣어주면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알파 넣어주면 2알파 알파 0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즉 라지 x가 몇일 때? 2의 알파 제곱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라지 x가 2의 알파 제곱일 때 성립하고요. 그 다음 2의 뭐일 때? 베타 제곱일 때 성립하는 거야. 얘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두 근의 합도 구할 수 있고요. 두 근의 합 몇이야? a지? 네.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그렇지. 얘는 1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1이 된다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지금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여기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지지. 얘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네, 0이다. 끝. 답은? 0이다. 라는 거. 오케이.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 이 문제는 조금 파헤쳐 볼만 하거든? 봐봐. 단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왜 줬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 단 2보다 크거나 같다. 일이 아니라 사실 산술기하가 가장 가까운 정답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요. 소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이유가 뭘까? X 0 넣으면 2 더하기 근데 왜 x에 0이야? x에 0 넣었을 때가 최소야? 지수 안 맞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진수 얘는 산술기하 잘 썼는데 산술기하 아닙니다. 그러니까 2의 x제곱도 양수고요.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양수지. 항상 x가 뭐든 간에 양수야. 두 양수들의 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2루트 이거 기억나? 네. 이거죠. a 더하기 b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 양수 ab에 대해서 얘는 항상 성립해. 산술기하죠 얘가. 그래서 얘네들 곱해주면 몇이야? 그냥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래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얘가 근을 갖게 되는 거죠. 2보다 작다면 근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오케이? 이런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185번 보면 지금 얘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자 보자. 자 봐봐.
지금 2에 2x제곱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만 이렇게 넘어오면 2차 방정식 뭐 하면 되거든? 자 봐봐 이렇게 2에 2x제곱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제곱인데 쌤은 2에 x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다. 그래서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합시다. 이거 이해돼? 얘 x 플러스 1제곱이 이렇게 바뀐 거? 용연히 이해돼?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되게 특이한 얘들이야. 잘 보면 얘네들만 구해주면 우리는 이 값을 구해줄 수가 있죠. 2의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의 합. 얘는 4x제곱과 마이너스 4x제곱의 합이니까 여기에 2의 x제곱만 나눠버리잖아. 2의 x제곱 다 나눠버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2의 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뭐야?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몇이다? 2다 라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얘네들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얘를 양쪽 제곱해주는 거야. 얘 제곱해주잖아?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이 값은 2의 얘 먼저 제곱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얘 제곱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네 완전 제곱이죠. 근데 얘 값이 몇이다? 얘 제곱인 4가 된다. 그럼 여기서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넘겨주면 되는데 여기서 2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해지면서 나눠지고요. 없어지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마이너스 2만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면서 6이 되는 거죠. 네, 이 값 구한 거다. 몇이라고 얘가? 6이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구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다시 한 번 더 얘를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에 4x제곱과 마이너스 4x제곱 나오겠지? 오케이? 네. 그래서 답은 38이 되려나 얘가? 38 66에 36에 네 어쨌든 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볼까? 2의 4x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x제곱 얘가 몇이다? 36 2 넘어가면 34구나? 네 그래서 얘가 34 그래서 이 값은 34에서 4를 빼주고 6으로 나눠준 이 값은 답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된다. 여기까지 질문? 네, 186번 봅시다. 이 186번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금 지수뿐만 아니라 미체도 x가 있지. 미체도 미진수가 있는 이런 지수 방정식. 네, 지수 방정식 너무나도 중요해. 잘 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밑이 같지? 이 방정식은 밑이 같은 방정식이야. 그럼 뭐만 비교해주면 돼? 지수만 같다면 완전히 같은 함수가 되겠죠? 같은 값이 되겠지? 지수만 같으면 이 값은 완전히 같은 값. 네, 이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x는 2가 된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많이 까먹는데 얘 꼭 해야 돼. 미지수에도 x가 있으면 여기까지 해. 아니 미체도 미지수가 있으면 얘도 봐줘야 됩니다. 지금 미치 x인데 이 x가 미지수일 때 지수가 사실 뭐든 간에 항상 같은 값이 있어. 그러니까 지수는 다른데
어떤 밑에 의해서 얘가 항상 같아져. 이 값은 몇이 돼야 될까? 동그라미 1일 때 항상 같습니다. 1의 100제곱이나 1의 1000제곱이나 1의 마이너스 10제곱이나 이 값은 다 어때?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뭐든 간에 지수가 달라도 모면 밑이 1이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x가 몇이면? 1이면 항상 성립한다. 밑이 1이면.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성립하는 거죠. x는 2와 x는 1. 그래서 모든 근의 곱 두 개 곱해주면 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1 곱하기 2 넘어가겠습니다. 189번 보자. 다음 지수방정식을 풀어라. 먼저 1번부터 보자. 얘는 반대네? 밑이 다른데 지금 이 값이 완전히 같아야 돼. 그쵸? 밑은 다른데 이 값이 완전히 같으려면 지수는 몇이 되면 될까? 네, 지수가 0이면 이 값은 항상 같습니다. 그치? 밑이 달라도. 그래서 계산해주면 몇이야? 네, 2분의 3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1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얘네들이 같을 수 있어? 3의 세모제곱과 2의 세모제곱 절대 같을 수 없어. 오케이. 0이 아니면 다른 값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3밖에 없고요. 두 번째, 2번은 미지수에도 지금 x가 있지, 지수에도 x가 있고, 밑에도 x가 있고, 지금 지수에도 x가 있어서 잘 보면 먼저 첫 번째, 지금 지수가 같은 이 상황에서 뭐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당연히 값은 성립해. 맞아? 네, 그래서 x 플러스 2랑 3이랑 같다면 이 함수 두 개는 완전히 같겠다.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x는 1인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수. 얘의 값은 밑이 뭐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거 있죠. 지수가 뭐면? 0이면. 얘처럼. 달라도 성립하는 거 있죠. 그래서 x의 값은 몇이야? 2가 된다. 그래서 1이랑 2 두 가지가 있어. 204번. 네,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가 루트 5다. 네,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자, 보면 이렇게 PQ의 길이가 루트 5고요. 이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봐주면 돼. 지금 PQ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와 있고, 지금 얘 기울기도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바로 기울기가 있는 직선에서 직선 위 두 점 사이 거리. 얘가 많이 나와. 그래서 얘 한번 봅시다.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몇이다? 네, 2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얘를 x 증가량이라고 하고 얘를 y 증가량이라고 하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얘가 값이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 x 증가량 곱해주고 2 곱해주면 2 곱하기 y 증가량이 몇이다? x 증가량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 곱하기 y 증가량으로 바꿀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에 이 길이가 몇이나? 루트 5죠. 네, 바로 피타고라스 써주면 돼. 피타고라스 써주면 y 증가량이 몇이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 너무 답부터 얘기했나? 지금 이 삼각형 다시 한번 쭉 보면 아이고 너무 못했다. 2 곱하기 y 증가량, 얘는 y 증가량, 얘는 루트 5죠. 그럼 각각 제곱의 합 4 곱하기 y 증가량의 제곱 더하기 y 증가량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인 5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y 증가량의 제곱은 5가 돼야 되고요. y 증가량의 제곱은 몇이다?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y 증가량 몇이야? 네. 사실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일 수 없는 거지. 오케이? 잘 봐봐. 요렇게 보면 얘가 길이가 몇이고 2고 얘 길이는 1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자, 이거 이해돼? 네. 괜찮아? 그래서 사실 쌤은 먼저 여기 루트 5잖아? 그리고 이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2랑 1이라고 한번 두는 거야. 그리고 피타고라스 머릿속으로 써주면 여기 루트 5네? 이게 바로 끝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2랑 1 만들어버리면 돼. 자, 그래서 만약에 이 P라는 좌표를 A, B라고 줘도 되나? A, B라고 두면 Q라는 좌표는 몇 콤마 몇? 이 점을 어떻게 이동한 거야? 그렇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해 줄 거니까 A 플러스 2, B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 A, B는 어디 위에 있어? 이 곡선 위에 있지. 그렇다라는 건 얘를 넣었을 때 그대로 성립하겠네. 그래서 B는 4분의 3의 A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또 어디 위에 있어? 네, 바로 얘 위에 있다. 그럼 이 X랑 Y 자리에 각각 A 플러스 2와 B 플러스 1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겠다. 맞아? 자, 그래서 4분의 3에 A 플러스 3 플러스 3분의 5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주면 돼. 연립하기 좋은 방법이 뭘까? 그냥 대입해버리는 게 가장 좋겠다. B는 얘니까 그대로 넣어주는 거. 얘 한번 해볼까?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꼭 한번 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근데 저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직선에? 직선에다가 대입하기 위해서는 K의 값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지 않고 먼저 이 곡선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문자 A, B에 대해서 2개만 나오고 식도 2개. 얘네들 연립해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식이랑 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 연립해서 구할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 2개 봅시다. B는 4분의 3에 A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 두 번째 식은 B 플러스 1은요 4분의 3에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3분의 5야. 이 B 자리에 그냥 그대로 넣어줍시다. 대입법 써줄 거야. 그대로 넣어주면 4분의 3에 A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1은 4분의 3에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3분의 5가 됩니다. 맞아? 네,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넘어오고 얘는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러면 얘 2개 더해주면 2고 3분의 5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5고 4분의 3에 A 플러스 세제곱에서 뭘 빼주는 거야? 4분의 3에 A 플러스 4제곱을 빼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정은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 일단 저기 마이너스 3분의 5 계산하고 네, 계산해주면 3분의 1이죠.
치워? 뭘 치환할까? 4분의 3회. 3의 A 플러스 오, 네, 좋습니다. 그거 치환해도 돼. 근데 쌤은 사실 치환이라는 과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이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좋거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쌤은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있는 얘들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는 사실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했었지. 뭐 지수끼리 곱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더해질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못 해줘. 근데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 밑이 같다면 지수가 낮은 걸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낮은 것인 a 플러스 3으로 묶어줄까? 그럼 얘는 몇만 남아? 예. 다 넘어갔으니까 1만 남는 거고요. 얘는 4분의 3의 몇 제곱? 1제곱만 남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빼주면 몇이죠?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a 플러스 세제곱이 몇이다? 3분의 1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 4 곱해주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4분의 3의 a 플러스 세제곱은 몇이다? 4분의 4다 라는 거지. 이 지수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돼야 역수가 되면서 얘랑 같아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다. a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넣어줄까요? 마이너스 4? 그럼 b는?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제곱이 되니까 얘 값이 1이 되는 거지. 1 더하기 1은 b는 몇? 2가 되는 거야. 네, b가 2고요.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계산해주면 1,3이 된다. 1,3 그대로 이 식에 넣어주면 성립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냥 여기다가 넣을 거야. a랑 b를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4,2. 뭐야? a가 마이너스 3인가? 왜 마이너스 3대 마이너스 3면 얘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다음 b는 2면 3이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3을 지난다라는 거 이용해서 넣어주면 k는 몇이야? 요 정도 암산 가능해야지. 오케이? 마이너스 2,3 넣어주면 k는 4가 된다 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어. 괜찮지? 이거 꼭 정리해봐 얘들아. 넘어와서 207번 보자. 방사성 탄소 동위 원소. 얘가 탄소인가? C? 네. 7번이 없는데 227번이구나. 넘어갑시다. 227번 보죠. 자, 227번 보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네, 좋네요. 자, 일단 이거 봤을 때 쌤은 이거 보자마자 잠시만. 이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지? 네. 자, 보면 이거 보자마자 2차 함수 모양이라는 게 보여야 돼. 2차식이죠. 왜 2차식이야? 3의 x제곱과 얘 3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네. 2차식 모양이고 2차식 모양이면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야 돼. 인수분해 가능해?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면 더 어려워질 거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지.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 잘 봐봐. 이 3의 x제곱을 라지 x라고 주잖아? 그럼 얘는 라지 x제곱이지. 그치?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 라지 x제곱 플러스 k-9의 라지 x의 마이너스 9k야. 이 뒤에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쓰지 않을게. 자, 오케이? 얘 어떻게 인수분해 돼?
9랑 K로 인수분해 되죠? 어디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x-9에 x 플러스 k 이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거든. x가 몇일 때 0이 돼? 9일 때 또는 마이너스 k일 때인 거지. 두 가지로 나눠줄 거야. 먼저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k가 더 클 때, 9보다.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k가 더 작을 때. 마이너스 k보다 더 크다면, 마이너스 k가 더 크다면 마이너스 k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지, 9보다.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사이에 뭐가 껴있어야 돼? 라지 x가 껴있으면 돼. 그쵸? 이 2차 부등식 푸는 거지. 그런데 라지 x가 3의 x제곱이지. 얘는 3의 제곱이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k. 정수의 x가 3개가 되려면 일단 x가 될 수 있는 거 2 가능하죠. 그 다음 또 뭐가 돼야 돼? 3개가 되려면 3, 4까지 돼야 돼. 오케이? 즉 여기는 이 값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3의 4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3의 5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돼? 3의 5제곱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5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마이너스 k라는 값이 3의 4제곱은 가져가면서 3의 5제곱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이해돼?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k는 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3의 4제곱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사이에 3의 5제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k보다 오른쪽에. 이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 x의 값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3의 5제곱은 더 작아야 되고요, 3의 4제곱보다는 더 커야 돼. 그런데 쌤이 여기다가 는을 붙여줬고 여기다가 는을 안 붙여줬지. 그 이유가 뭐야? 3의 4제곱은 포함해야 되거든. 3의 4제곱일 때는 포함되죠. 근데 3의 5제곱일 때는 3의 5제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3의 5제곱일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는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지. 3의 4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고 3의 5제곱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9보다 더 작을 때 마이너스 k가, 그럼 마이너스 k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9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 라지 x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라지 x는 3의 x제곱이니까 얘 마이너스 k부터 얘는 3의 제곱까지. 그럼 먼저 x는 2는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또 뭐까지 가져야 돼? 3개가 되려면 1, 0까지 가져야 돼. 그치? 하지만 마이너스 1 가져가면 돼? 마이너스 1을 가져가면 안 돼.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k가 그럼 될 수 있는 건 3의 0제곱은 가지고 가야 되고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3의 0제곱은 는까지 붙은 그런 값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값이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k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네,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k의 값은, k는 이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다 바뀌어 버리면서 마이너스 3의 5제곱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3의 4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계산해주면 3의 5제곱 몇이지? 244. 좋아. 참 똑똑해.
그 다음 3의 4제곱은 82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정수 K의 값의 개수는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개수? 네, 두 개 빼주면 되는 거지. 더해주거나 빼줄 거 있어? 플러스 1 해야 돼? 마이너스 1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생각해? 한쪽에만 는이 있으면 뭘 더해주거나 빼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개 그대로 빼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81에서 뭘 빼줘? 마이너스 243을 빼주면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됩니다. 개수는. 그래서 계산해주면 200 아니죠? 162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만족하는 K의 값. K는 먼저 마이너스 다 곱해주면 부동의 방향이 다 바뀌면서 1보다 아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개, 여기서 162개 다 더해주면 몇 개? 163개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넘어갑시다. 229번 볼까? 228번? 아 맞아 228번도 있었지? 네 봅시다. 자 보면 이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 그래프까지 좋네. 네, 좋습니다. 사실 그래프 안 주고도 풀 수 있어. 이건 이 문제는. 네,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내신 시험에서는 절대 그래프를 구하라는 것까지는 안 나올 거야. 네. 직선의 방정식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림과 같다. 봅시다. 자,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x 뭐 0일 때 얘의 값을 구하라. 자, 봅시다. 부등식 얘만 보자. 2의 fx제곱이 4의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 우리 풀어줄 수 있지. 4의 x제곱은 2의 몇 제곱? 2의 그렇지 제곱인데 여기에 또 x제곱 되어 있으니까 2x제곱이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그대로 바꿔서 써주면 2의 fx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의 2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fx는 2x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얘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 오케이? 자, 우리는 근데 함수에서 작거나 같다라는 거. 함수에서 작거나 같다. 뭐가 더 큰 거야? 1번이. 1번이 더 큰 거죠. 그 이유가 뭐야? y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 y값이 더 크다라는 건 더 위에 있다라는 거야. 뭐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2x가 더 위에 있는 거야. 뭐보다? fx보다. 그걸 만족하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y는 2x 한번 그려주잖아?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주면 네. y는 2x 그려주면 네. 그 다음에 얘는? 이해돼? 봐봐. 이 y는 2x가 더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뭐가 더 작아야 돼? fx가 더 작아야 돼. 작은 부분, 즉 더 아래 있는 부분, 바로 여기지. 네? 이걸 x로 변환시켜주면 어디서부터? 이 전부터 어디까지? 얘까지. 이 부분까지 성립하는 거. 그럼 얘가 바로 최소가 되고요. 얘가 바로 뭐다?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최소값의 특징을 한번 보면 얘는 y는 2x와의 교점이죠. 어떤 것에? 이 직선에. 교점 구할 수 있죠. 교점 어떻게 구할 거야?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즉 연립해주면 돼. 마찬가지 얘는 y는 ex와 이 직선 간의 교점이죠. 그것에 대해서 x좌표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죠.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갈까요? 229번 보자. 자, x에 대한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9일 때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봅시다. 어떻게 구할까? 쌤은 사실 이렇게 하거든. 먼저 정석적으로 한번 알려줄게. 정석적으로 어떻게 하냐? 얘 다 2의 x제곱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5제곱은 2의 x제곱에 2의 5제곱이죠. 맞아?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얘를 2의 5제곱으로 묶어주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2분의 1이네. 이거 너무 32분의 1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2의 x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는 x 제곱 나누기 2의 p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2의 p제곱 분의 1 마이너스 p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p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통해서 해주면 얘랑 똑같이 돼. 그냥 2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묶어준 거죠. 얘네들이 지금 곱해진 게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직접 한번 곱해줄까? 2의 5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제곱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p제곱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p제곱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양쪽에 2의 5제곱 나눠주고요. 양쪽에 2의 p제곱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 있어? 절대 없어. 왜?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얘를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죠. 그래서 그대로 다 써줍시다. 2차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2의 x제곱 뭐보다 자연수 p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큰 거지? 얘보다 2의 x제곱 뭐랑 뭐 사이에? 마이너스 5제곱이랑 2의 p제곱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x는 뭐랑 뭐? 5부터 p까지.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29개다.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는이 2개 붙어 있으니까 네 아까 전에보다는 하나가 더 많아진 거지.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얘의 개수가 몇 개다? 29개다라는 거. 그럼 P는 몇이야? 23개. 네. 답은 23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233번인가요? 233번 뭐야? 238번이네요. 238번. 233번은 우리가 지금 밑에도 x가 있으니까 x에 대한 범위로 나눠주면 돼. 그리고 238번. 자,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돼. 대박.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거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다. 먼저 첫 번째는요. 2차 함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원하는 건 2차 함수죠. 당연히. 네.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모양 2차 함수 모양인 거 알겠어? 네. 얘 4의 x제곱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2a 곱하기 4의 x제곱이고요. 플러스 16.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지금 여기 4의 x제곱은 뭐야? 라지 x라고 치환해주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a 라지 x 플러스 16이고 얘는 2차 함수 모양이니까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플러스인 2차 함수 모양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접하거나 혹은 뭐여야 한다? 둥근 모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죠. 판별식이 어때야 돼? 쌤이 갑자기 판별식 꺼내는 거 이해돼? 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거나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거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짝수 판별식 써주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라지 A에 라지 X의 개수에 나누기 2 해준 게 바로 B 프라임, 즉 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C 해주면 1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뭐야? 최대값은 4가 된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 네, 이렇게 구해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쌤은 이게 보였어. 산술기야.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양쪽에 4의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4의 x제곱으로 나눠주면 16x제곱은 4의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a가 4의 x제곱분의 16이 되는 거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2a 넘어가. 그럼 4의 x제곱 더하기 4의 x제곱분의 16이 2a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오케이? 자 얘는 항상 크거나 같은 얘 있죠?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까? 아까 전에 기억나? 2 루트 4x제곱 곱하기 4x제곱분의 1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산술기하에 의해서 계산해주면 2 곱하기 4여서 8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오케이? 이 값은 항상 8보다 크거나 같고 최소값이 8이야. 그럼 이 8보다는 2a가 더 작거나 같아야 항상 성립하겠죠. 오케이? 그럼 a는 네 최대값 4가 됩니다. 요렇게 네. 근데 4x제곱으로 나누면 4를 어떤 거? 16x제곱. 네 여기가 4 얘? 얘 4x 그러니까 4x제곱으로 다 나눠주면 처음에 얘 4x제곱 나눠주면 4x제곱 얘는 나눠지고 여기 4x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4대가 나오네. 어떤 거? 16x.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16x제곱을 4의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봐봐 16x제곱은요 4의 제곱의 x제곱이지 얘는 4의 2x제곱이야 얘를 뭐로 나눠준 거야? 4의 x제곱으로 나눠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16이 되는 건 얘일 때 16이지 x 플러스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네. 누가 질문 있니?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넘어갑시다. 네. 그 지수함수 로그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런 애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이용해서 사실 로그 방정식 부등식도 비슷한 문제 꼴이니까 보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여기에 질문 있니? 네, 로그 함수 같이 한번 봅시다. 쌤, 네, 물은 빨리 마시고 오세요. 네, 마시고 오세요. 로그 방구등식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사실 로그 방구등식도 지수 방구등식이랑 똑같거든. 그냥 로그로만 바뀐 건데 우리가 쌤이 뽑아놓고 있어. 네. 그 이제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로그 함수에서 로그 AX라고 했을 때 A가 만약에 1보다 크잖아? 그렇다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도 커져? Y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A가 1보다 작을 때 작아져. 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Y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뭐랑 같아? 지수 방정식이랑 똑같지 않았나? 지수 함수랑? 완전히 같았죠. 그래서 이 지수랑 똑같이 해주면 돼.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이렇게,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A가 1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거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그 방구등식에서 먼저 첫 번째는 뭐부터 해줘야 되냐? 당연히 위치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앞에 곱해진 얘. 곱해진 값이 있나? 곱해진 값은 어떻게 해주면 돼? 진수를 올려버리면 돼. 진수의 제곱으로. 네. 올려주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치 같다면 어떻게 된다?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네. 이렇게 봐주면 되죠. 진수끼리 비교해주고 마지막 이 네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 이 로그에서는 이 네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해. 네 번째는 지수함수랑 가장 큰 차이점인 진수 조건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이 무엇이냐? 진수는 항상 5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이용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쌤은 로그 x제곱 마이너스 1이 로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런 거? 아니 마이너스 2등 플러스 2 아니 플러스 2 합시다. 플러스 2 얘네 둘이 같다 라는 거야. 위치 같은 상황에서 해봅시다. 어떻게 해줄까? 위치 같은 상황이고요. 위치 동일하니까 목끼리만 진수끼리만 같으면 완전히 같은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x랑 2 넘어오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2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의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죠. 오케이?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1 가능해? 1 가능해? 왜 안 되는 거야? 바로 이 네 번째 조건인 진수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네 번째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진수 조건 때문에. 오케이? 왜? 만약 x가 1이면 얘가 어때? 0이 되는 거야. 진수가 0일 수 있어? 0일 수 없죠. x가 마이너스 3인 건 가능해? 가능합니다.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간에 항상 마지막 이나 혹은 첫 번째 진수 조건을 써주고 들어가주면 돼. 방정식 같은 경우는 쌤은 마지막에 한번 넣어보거든. 식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한번 넣어주고,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하는데 먼저 해도 됩니다. 쌤은 먼저 이렇게 보고 뭐 해도 되고요. 부등식 같은 경우는 꼭 봐야 돼가지고, 네, 꼭 봐야 돼. 꼭 네,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 뒤에 있는 문제들. 쌤은 251번부터 한번 같이 보자. 잠시만. 251번은 이 문제입니다. 번호가 달라요? 번호가 달라? 잠시만. 쌤이 풀려. 251번 없어? 예, 251번 맞아. 251번은 얘가 값이 1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어. 로그 안에 로그. 네. 그래서 봅시다. 자, 일단 이 로그 3에 로그 4의 x의 값이 1이려면 자, 얘 하나하나씩 나아갈 거야. 봐봐. 이렇게 네모라고 합시다. 로그 4의 x를. 자, 로그 3의 x 어떠한 값이 1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네모의 값은 몇이어야 돼? 3이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네모의 값은요, 로그 4의 x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x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 4의 세제곱이 돼야 되겠죠? 4의 세제곱 몇이야? 14. 이렇게 해주면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5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5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얘를 지수로 다 바꿔버리는 거. 먼저 첫 번째는 지수로 바꿔버리고. 네, 지수로 그대로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5의 몇 제곱? 제곱은 뭐랑 같다? 7x-3과 같다. 네, 그 로그의 정의 이용해 준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2를 5로 바꿔버려. 그냥 로그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로그 5의 제곱은 맞아? 네. 그러면 얘랑 얘랑 완전히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7x-3은 5의 제곱이 25다 라는 것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253번도 한번 풀어보고요. 얘 한번 보자. 얘 너무 중요하다.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곱을 구하라. 네. 봅시다. 자, 일단 이 로끼리의 합이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 진수끼리?
더해지면 진수끼리 곱해지는 거죠. 5 플러스 x와 5 마이너스 x. 얘는 뭐랑 같다? 2랑 같은데 2는 로그 3의 몇? 9랑 같지. 이렇게 로그로 툭툭 다 바꿔줄 줄 알아야 돼, 빠르게. 그럼 이 밑이 같은 상황에서 로그가 같으려면 진수끼리 같다면 완전히 같은 그런 값이 될 겁니다. 얘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얘 합차이기 때문에 5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곱셈 공식 써주면 되고, 이 x제곱은 결국에 25에서 9를 빼준 16이 되죠. 그래서 x는 x제곱은 몇이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 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지.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돼? 꼭 확인해줘야 돼. 정훈아, 플러스 4 돼? 되죠. 플러스 4 되지. 여기 4 들어가고 여기 4 들어가도 성립하지.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4일 때도 가능해? 네, 됩니다. 그래서 값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4랑 마이너스 4 곱해주면 답은 1번인 16이 됩니다. 오케이? 네,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대해 주는 걸까요? 바보. 클리닉이 우리는 짱짱 좋아하지. 근데 우리가 아는 거지. 이거 주자. 또 먹어. 몇 시까지? 네, 10분 지나 10분. 클리닉 끝나고 그때 존나 불쌍하게 회녀가 사람쪽 존나 까고 파야 돼. 네. 이번에 여기 앞에 뭐 생겼더라. 그 좋아요? 쌀국수집? 그거 먹어봤어? 아니 어제 갈라 그랬거든요. 갈라 사람 많은 것 같아. 가오픈이라고 어제 안 된다. 아 진짜? 지금 거의 오면서 봤는데 줄이 거의 한 10분도 되고. 아 그래? 그거 뭐 오늘 세일한다고 그러던데? 5천 원이 넘는 거. 맞아. 근데 한 4명 먹을까? 한 대만 5천 원이. 진짜 양아치다. 그래서 또 어려울 만한 게 있을까? 아니 이거 체크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죠? 이거 체크 받는 거 몇 쪽이야? 이게 68분 같은 268번 나온 거야? 문제가 3개 있거든요. 그러네요. 3개 있다. 스티커. 우와 대박.
진짜 신기하네. 네, 봅시다. 쌤은 일단 여기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밑이 다른 상황이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쵸? 어떤 거? X와 F 잘 보면 맞아. 그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밑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얘 있잖아. 밑이랑 진수 바꾸면 역수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로그 yx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yx를 로그의 xy 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밑이랑 진수 자리 바꾸면서 역수가 된다라는 거 이용해주면. 그리고 이 식에 그대로 값을 넣어주면 로그 xy 분의 1에 분의 3이죠? 마이너스 1은 0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점이 하나가 더 생기지. 여기 분수가 있다라는 거. 양쪽이 다 뭐를 곱해버려? 로그 xy를 곱해버리는 거야. 로그 xy 곱해버리면 이 로그 xy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로그 x의 y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잘 바꿔주면 2의 로그의 x의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x의 y의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이렇게 2차식 보면 뭐 봐야 된다? 그 인수분해 되는지 꼭 확인하라. 네. 인수분해 돼? 가능하죠? 어떻게? 1, 2, 1, 3 이렇게 x자로 곱해주고요. 뭐에 마이너스?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로그 x의 y의 플러스 1 곱하기 2 로그 x의 y의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x의 y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거나 3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 하나 있어. 그 이유가 뭐야? 안 돼, 안 돼. 맞아. 진짜. 다이어트가 커가지고. 그렇죠. 이게 있잖아. 둘 다 1보다 크죠. 둘 다 1보다 크지. 2분의 3이네. 고마워. 네? 여기 2분의 3이죠. 얘가 0이 되려면. 그래서 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플러스여야 돼. 좀 더 직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밑이 2인 얘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될 수 있죠.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자, 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분의 플러스 이 값은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로그 x의 y가 2분의 3이어야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수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될 수 있어? x의 2분의 3제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쪽에 제곱해 주잖아. 그럼 y의 제곱은 뭐야? x 세제곱이죠. 여기 x 세제곱 뭐로 바꿀 수 있어? y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식? 네,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2차식의 최대값. 2차식의 최대값. 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었지. 오케이?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를 뽑아놨는데 왜 안 뽑히지?
뭐야? 너가 가져간 건가? 다시 푸세요. 그러면 그걸로 풀어. 그거 다 버려버리고. 얘들아, 네. 괜찮니? 뭐가 있을까? 진짜 오늘 딱 멋있어. 280번 한번 볼까? 280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80번 한번 풀어볼까요? 아, 너 제대로 풀지도 않고 있는데 뭘 연습수업이야 짜증나게. 나 여기 대답 잘했잖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건. 아, 쌤. 쌤 뭐 어려운 걸 질문해? 아, 솔직히 제가 대답 제일 많이 하죠. 넌 많이 해야지. 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280번. 어? 쌤 저거 있잖아요. 네. 3하고 3x하고 잡고 2하고 2x하고 잡고 네. 이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요. 네. 바로 x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x에다가 0을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 위에 내려오고 나서 0을 넣어도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3x에 로그 3에 2x에 로그 2가 되는 건데, 오케이? 위치 0인 거 사실 상관없지 않냐? 그죠? 그럼 x가 그냥 0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성립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자, 우리가 사실 진수 조건 이런 거 볼 때 있잖아. 항상 이 진수 조건은요, 문제에서 정의된 그거 자체로 봐줘야 돼.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돼야 된다. 이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x는 0이 될 수 있나? 여기서 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 정말 헷갈려 하거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것과 이렇게 나온 게 있어. 문제에서 얘들 사실 같은 거야. 엄밀히 보면 좀 다르지. 뭐가 달라? 진수 조건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역이 다릅니다. 이 함수랑 이 함수의 정의역이 달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함수는 네. 이렇게 되죠? 2,0이면서 이렇게 정근선이 1이고 이런 함수가 되고,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리시죠. 네, 얘 함수는 이렇게까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단추.
네, 이렇게까지 그려지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과 얘네들은 정의역이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돼 우리는? 그냥 이 문제 자체에서만 보면 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아 그러면 x는 1보다 커야 되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아 x가 1이면 안 되겠다 라는 것만 봐오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저거는 그래프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어떻게 정의하지? 그 이어져 있는 것을 하나라고 보는 건가? 아니 그냥 저거 y가 fx 제가 하나.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식에 있으니까. 뭐 그가 정의를 하냐에 따라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의 함수식 안에 있으면 하나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아 그냥 개수가 몇 개냐고? 아 하나죠. 그렇게 따지면. 네. 아 그거 있잖아. 혹시 너네 그거 알아? 구멍 개수 하는 거? 빨대 구멍 개수 몇 개인지. 그거 있잖아. 두 개야? 한 개죠. 두 개 맞아요. 그러니까 큰 아주 긴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수학적으로는 사실 이상수학적으로는 하나가 맞긴 해. 그런데 아니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야지. 우리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니까 뭐부터 물어봐야 돼? 구멍의 정의가 뭐야? 들어간다, 들어가다.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거다 그럼 하나고요. 뚫려 있다는 두 개죠. 그러니까 이 정의하냐에 따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뚫려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간에 막이라든가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귀 뚫린다면서. 귀 지나갈 수 있어. 귀 뚫는 거 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논리도 많죠. 만약에 빨대 구멍이 하나야? 그러면은 우리 몸도 구멍이 하나인 거 아니야? 당근이죠. 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빨대에 난 구멍은 그 구멍 추가해? 그러니까 만약에 빨대에 구멍이 하나 더 이렇게 구멍이 났어. 그럼 구멍이 3개인가? 2개인가? 하나인가? 뭐 사실 위상수학적으로는 통로라도 통로지. 통로고 구멍은 저기 저기. 위상수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애매하다. 생각하고 엉덩이 한 개인지. 아, 엉덩이 하나. 아 그러니까 그것도 엉덩이 하나.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엉덩이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야. 정의가 엉덩이 위에 두 개가 붙어 있는 하나. 아 그래? 그럼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 개수가 하나냐 두 개냐 이것도 어떻게 정의가 그 개수를 어떻게 세냐 그게 정의가 돼 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 정의로부터 시작해 모든 문제들. 그 증명할 때도 그 정의로 증명합니다. 우리 그거 기억나?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얘 증명했던 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지금 기준법이야. 기류법으로 증명했었죠. 기억나? 그래서 기류법이라는 게 뭐야?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네. 그러고 나서 유리수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줬죠. 유리수라는 게가 정의가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야? 그럼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네?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이제 수학이라던가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배울 때 정의를 꼭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응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 정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문제를 풀 거야? 그치? 갑자기 생각나는데 쌤 연진쌤 아세요? 연진쌤 알죠? 연진쌤 민석이랑 쌤이랑 달랐어. 진짜? 황진미. 그래? 난 너무 영광이지. 이현수. 쌤 너무 영광이지. 민석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 저도 진짜 아니 생긴 건 무슨 음악이 아니 근데 지금 네. 쌤 바퀴가 많다 생각해요. 문이 없어. 그것도 이제 바퀴를 어떻게 어떻게 정의해야지 먼저. 그것부터 정의하고 시작해야지. 아니 바퀴는 딱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바퀴 있잖아. 바퀴는 굴러가는 것을 그냥 바퀴라고 둘까? 네, 굴러가. 그럼 문의 정의는 뭐야?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럼 이것도 뭐냐? 아 이거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끝까지 바퀴라고 있잖아. 일반적으로. 그거 너무 정의가 너무 좀 이상해.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아. 형체가 확실하게 바뀐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뭐 아래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른다고 얘 바퀴라고 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K라고 설명이 싸우죠. 또 들어. 어쨌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잘 이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문제에서 진수 조건 항상 이 진수 조건 뭐로만 보는가? 그냥 이 바로 문제에 있는 식으로만 봐주면 돼. 그래서 x는 5보다 커야 돼 먼저. 0보다 큰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쌤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양쪽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지금 왜 로그를 취해줬냐면 먼저 첫 번째 이유. 두 개를 자리 바꿨을 때 의미 있어? 두 개 자리 바꿨을 때 의미 없었고요. 두 번째는요. 밑이 같아? 지금 다른 상황이야. 네. 밑도 다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니까 이 지수 자리에 있는 로그의 밑이랑 똑같은 얘를 로그를 씌워주자. 오케이? 지수 자리에 로그 있으니까. 자, 그래서 로그를 씌워주면 로그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뀝니다. 그대로 써볼까요? 그럼 얘는 로그 3의 로그 3x 제곱 있고요. 얘는 로그 2의 로그 2x 제곱이죠. 그럼 이 지수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3x 곱하기 로그 3은 로그 2x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보이니? 얘 어떻게 하고 바꿀 수 있어? 로그 3x 로그 3 더하기 로그 x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로그 3 그 다음 로그 2 더하기 로그 x 여기에 로그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로그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곱해주면 좌변은 로그 3의 제곱에 더하기 로그 3 곱하기 로그 x가 되고요. 얘는 몇이다? 로그 2의 제곱에 로그 2의 곱하기 로그 x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x 넘어가고요. 로그 3의 제곱 넘어오면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의 전체 로그 x로 묶이고요. 얘는 로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로 나눠주면 로그 x의 값이 나오는 거죠. 잘 따라왔어? 그래서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분의 마이너스를 묶어줄까요? 그럼 로그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돼? 로그 3의 플러스 로그 2가 되는 거야. 얘가 몇이야? 로그 6이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제곱으로 올라가지. 그럼 x는 뭐랑 같아야 돼? 6분의 1이랑 같아야 된다.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3번도 한번 같이 볼까?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봐봐.
그 딱딱하기 사실 어렵죠. 항상 그 수학은. 보면 이 로그 3의 x 플러스 y가 2다라는 거 이 식을 어떻게 바꿔줄 거야? x 플러스 y는 몇이야? 네, 3의 제곱인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두 개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해지면서 로그 3의 xy가 되고 얘가 몇이다? 1이라는 거야. 그럼 xy는 몇이야? 3이죠. 우리가 구하려는 건 x-y의 제곱이니까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돼? 그렇지, 4xy. 치료. 네. 치안 문제. 이것 때문에 아마 문제였어요. 치안 문제를 이상하게 아,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계속 치환하는 거였죠. 네. 이런 문제도 있어. 이 전까지는 이 로그 2의 x랑 로그 3의 y를 각각 x, y로 치환해서 계산하는 거였고, 걔 같은 경우는 이 x 더하기 y 때문에 지금 이 로그 안에 더하기 있잖아. 로그 안에서의 더하기. 얘는 의미가 있어? 바꿔줄 수 있는 방법 있어? 절대 없어. 절대. 많은 학생들이 이걸로 착각하더라고. 얘 이거랑 같아? 하나죠. 아니죠. 이거 같아? 절대 아니야. 로그끼리 곱하기는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그 안에서의 더하기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더해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까지. 일단 숙제는요, 우리 방정식까지만 마무리 시켜. 60페이지까지. 네, 이거 빠르게 마무리 짓고 그거 우리 그 교과서 문제, 쪽지 시험 문제 있잖아. 그 문제들도 풀어야 되니까 방정식까지 마무리 짓고 빠르게. 몇 시야? 48.